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7공화국 운동을 어떻게 할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제6공화국을 극복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진보정당 운동의 일정한 이제 자기 반성이 이제 반영된 건데요. 20년 동안 민주노동당 이후 지금의 정의당까지 계속해서 한국의 진보정당은 정치개혁을 얘기했죠. 그리고 핵심 내용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저는 그게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20년 동안 내내 사회개혁이랑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안 됐어요. 그 결합이 됐다고 하면은 약간 단계론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진보정당이 한국 시민사회의 지지에 걸맞게 딱 비례해서 정치권에 진출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사회개혁 논의가 더 이제 물꼬를 틀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단계론적인 결합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그냥 진보정당이 얘기하는 정치개혁은 그냥 자기네들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권 투쟁 비슷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회개혁적 요구에 비해서는 나 자신의 어떤 굉장히 절박한 과제라고 못 느끼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단순히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진보정당 자체가 잘 접근을 못해서 제대로 접근을 못해서 낳은 문제였다. 이 점이 반성해야 될 점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작년 총선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이라는 황당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데는 진보정당 운동 자체의 이런 맹점, 약점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자기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래서 정치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개혁을 완전한 뭐 단절적인 혁명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면은 체제 내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그냥 단순히 기존 정치 질서를 완전히 인정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질서 자체를 바꿔가면서 그걸 통해 사회 개혁의 동력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거를 선거제도 개혁만 이야기했다면은 사실 원래부터 선거제도 자체가 전체 세트 중에 하나였던 거거든요. 87년에 만들어진 대통령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랑 다 얽혀져 있는 세트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트 전체를 바꾸자라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마치 칠레에서처럼 단순히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억눌려오고 미뤄왔던 이런 대중들의 노동권, 사회권 보장, 사회개혁 이런 것들이랑 같이 결합시켜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논의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제7공화국 개헌 과정으로서 우리가 형상화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압력을 넣고 실현시켜 나가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기존 진보정당 운동에서 최대 약점 중에 하나였던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분리, 이원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제7공화국의 문제의식이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단순히 간혹 연대하러 한 번씩 가는 수준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네. 제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정치 개혁 일부라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국민들로부터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딱지를 받고 조국 사태에도 침묵하는 이런. 그러니까 1단계 실패한 셈이죠. 작년 비례위성정당 사태를 겪으면서 20년 동안 전개됐던 이 정치개혁 운동 양상은 일단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 있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딛고 일어나는데 가장 훌륭한 저는 이제 땅을 디딜 지팡이가 제7공화국이라는 문제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완전 비례대표제 내각제 개헌 아주 이제 논쟁적인 이야기를 던지셨어요. 네. 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문제의식을 던질 때는 명쾌하게 던져야 되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렇다고 이제 100%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핵심은 현재 대통령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대통령제 일단 뽑는 과정 자체도 이제 잘못됐고 뽑고 나서 이제 청와대가 권력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양상 그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잘못이 돼 있고 저는 우리 현실을 직시하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딱 보면은 대통령이 실제 한 거는 북핵 관련한 남북미 협상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 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결정적으로 떨어졌죠.
내치는 거의 내각에 맡겨뒀죠. 국무총리한테 맡겨뒀었어요. 네. 저는 이게 단순히 현 정부의 무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은 구조적인 역사적인 현실을 그냥 반영해서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거의 생존의 뭐 절대적인 부분을 주변 강국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그런 평화, 통일, 기나긴 협상 과정도 그렇고요. 이것을 해나가는 역할만도 사실은 벅찬 거다. 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돼야 되고 내치와 관련된 내정과 관련된 부분은 내각의 역할이 돼야 된다. 국무총리가 이제 주재하는 국무회의 역할이 돼야 되고 이 국무회의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당들에 의해 구성되는 내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반수 이상의 이제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득표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이 총리를 낼 것이고 아니면 연립정부가 구성이 되겠죠. 이런 체제가 이미 많은 나라에 있어요. 핀란드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그러니까 순수 의원 내각제보다는 오히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있고 보통 이런 체제를 이원 집정부제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원 집정부제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대중적이지도 못하고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전달은 못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은 이런 거 아닌가. 핵심은 현재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다. 정당이 구성하는 내각이 돼야 되고 대통령은 한국의 특성상 평화, 통일, 외교, 국방 이런 문제에 이제 전념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이게 단순히 이상론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가장 현실론이 아닌가. 요 논의를 시작하자. 근데 문제는 논의를 시작하는 정당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진보 정당이 이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예. 네. 지난번에 정의당이나 뭐 이런 데서 그 개헌안을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주 좀 소극적으로 있었던 셈이죠. 국무총리 같은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준투표를 거친다. 뭐 이제 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욕심각신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수세적인 그런 대응이 아니라 자기 철학에 기반해서 적극적인 지금 이제 자기 입장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 뭐 개인이 이제 얘기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토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진보 정당 안에서도 전체 당원들의 이제 토론을 거쳐야 되죠. 그래야 실질적이고 힘 있는 어떤 주장이 될 것이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이런 논의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이제 대선 등등의 국면에서 이거를 무슨 개인의 주장이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의 그 힘 있는 주장으로 한국 사회에 제기를 해서 토론 과정을 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결론은 좀 열려 있더라도 네. 예. 토론을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제 하자라는. 전 국민적으로 하려면 예. 진보 진영 안에서부터 예. 적극적으로 대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진보 진영도 이제 사실 그 안에 많이 분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정치 세력 그리고 노동운동 진영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제안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냥 토론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은데. 사실은 당이 먼저 해야겠죠. 당이 이제 정치를 직접적으로 이제 책임지니까 당이 먼저 하고 그 하는 내용을 사실은 이게 좀 양면이 있죠. 개헌론이라는 게 핵심은 정치 체제 변화 논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각제 같은 문제 혹은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문제가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칠레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의미 있으려면은 사회 개혁의 열망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붙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요. 정치 체제 논의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 이런 부분들이 붙어야 이제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당에서 먼저 이제 논의가 출발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한국 사회의 궤도를 바꾸는 정말 현실적인 힘이 되려면은 민주노총이 이제 핵심이죠. 이런 사회운동 진영이 참여하는 제7공화국 개헌 논의로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항상
이 레벨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참여 세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레벨이 바뀔 때마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에서 이제 논의해서 결론이라고 해서 그거를 내리먹이는 방식 이런 게 아니라 원점에서 또 같이 논의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결합해 갖고 이제 방안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흔히 뭐 원탁회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좀 단계별로 있어야 이게 힘 있는 논의 운동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7공화국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보통 떠올리는 게 슬로건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이제 노회찬 전 의원께서는 저 평등과 통일을 이제 내걸고 양대 기치로 하고 네 가지 기본권 이런 것들을 압축시켰는데 혹시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2000년대 말의 시대 정신이랑 지금 2020년대 초의 시대 정신이 또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때 뭐 통일이 지금 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평등 통일만큼이나 중요하게 부각돼야 될 거는 기후 위기 대응, 녹색 전환, 생태 전환 문제이겠죠. 그리고 젠더를 비롯한 이제 소수자 문제 이런 부분들도 2000년대보다도 훨씬 더 지금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고 논의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딱 떠오르기로는 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평등 사회 공화국 이런 그런 꿈을 같이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운동 내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리를 좀 해보면 근본적인 체제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대에 그걸 실현할 방안으로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을 하자. 단순히 개헌 논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돌아보고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 국민적 논의와 실천을 하자. 그런 얘기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뭐 그 외에 뭐 자세한 얘기들도 더 할 수는 있지만 앞부분에 얘기된 게 이게 자막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또 강의 노트 형식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더 부연 설명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청중을 좀 이제 모시고 이게 영상을 촬영하는 거라서 혹시 청중 중에서 뭐 질문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김태형 경북본부장님. 예. 정치개혁 문제는 사실 상당히 명확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대상이 뚜렷하니까 명확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사회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 아직은 좀 추상적인 그리고 한국 사회 상당히 좀 소수의 가치들로 여겨지는 문제들이잖아요. 가장 주요하게 사회개혁과 관련돼서 이 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 건지 어떤 요구들로 7공화국의 내용을 채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야말로 실은 여러 사회운동 진영이 모여서 대중적인 논의를 통해 내용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논자들이 뭐 이렇게 안을 정리해서 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지금 당장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내용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지위를 완전하게 민주공화국에서 정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지위를 확보하고 인정받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헌법에서도 일정한 제약을 담고 있는 노동 3권 이런 부분들 완전하게 인정받는 거. 그리고 우리 재헌 헌법에는 이익 균정권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익 균정권이란 게 원래는 경영 참여권이랑 쌍으로 같이 헌법에 담겨지려고 했는데 그때 보수 세력들이 이제 반대해 갖고 타협한 게 이익 균정권만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 참여의 문제 이런 부분. 경영 참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게 경영 참여를 통해서 뭐 자본주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기업의 이 주주들이 일방적인 주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인의 한 부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다. 이런 거를 헌법에서 이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보거든요. 그 헌법에 그런 문구 만드는 걸 끝나는 게 아니지만 이 합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다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최근 이제 많이 논의되는 기본소득, 뭐 일자리 보장 이런 부분들, 요거를
제도 자체를 구체적으로 뭐 헌법으로 정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인 권리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또한 이제 중요한 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노회찬 의원이 2000년대에 얘기한 건데요. 방금 말씀도 하셨었는데 4대 공개념이라고 해서 의료, 교육, 예. 주거, 예. 그리고 일자리 이 네 가지 부분은 시민이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즉 자본주의적 소유권을 넘어서는 어떤 제도를 짜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부동산 문제를 통해서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그때 노회찬 의원이 얘기한 일자리 공개념은 지금 얘기하는 일자리 보장제랑 대단히 유사한 어떤 아이디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담겨지는 제가 생각하기엔 한 요 세 가지 정도가 아마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일자리 보장 제도는 그 중국이나 캐나다에서 예전에 실시를 했었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제 초기에 다 많이 했던 개념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제기되는 건 이제 아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더 얘기하실 분 있으시네요. 민주노총의 이상진 전 부위원장님입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앞서 본부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좀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7공화국이라는 저는 뭐 우리나라 정치 역사로 거꾸로 돌이켜 봤을 때는 좀 대중화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의 슬로건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방향도 올바라 보이고. 근데 이제 이건 그 실현의 문제인데 그럼 이제 정치 개혁에 대한 문제는 아까 그 장성중 위원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고민의 이제 지점이나 제안하는 것이 이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조심스럽지만 의원 내각제 개헌으로 하자는 뭐 이런 제안도 좀 계셨는데 이제 원체 양강 구도에 또 분단 사회이기도 하고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변에 대중적으로 실제 작동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내각제가 실제로 사회 개혁을 간절히 염원하고 바라야 되는 현실의 어떤 사회적 시대 정신 요구라고 봤을 때는 이런 정치 구도 속에 과연 이제 이런 아젠다가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 이걸 정치 권력으로 정리를 했을 때 대중적 동의를 했을 때 과연 현실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뭐 많은 질고 끝에 역사적 질고 끝에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협업 정치 뭐 연합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현재 분단 사회나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작동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어마무시한 이 사회 개혁 과제들을 실행할 이 권력 구조가 이 내각제로 과연 내 찌그럭 빠그럭 또 하다가 더뎌지거나 자초되거나 저도 대통령 중심제를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고민이다. 한국 사회 정치 지형이 너무나 질서도 그렇고 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대중적으로 굉장히 좀 토론도 좀 필요해 보이고 또 결정을 한다면 실제로 그런 강력한 이 사회 계획을 기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제가 있기 때문에 구호로서 끝나고 주장만으로 실험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빠르게 안착할 수 있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가 뒷받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일단은 이 제6공화국, 제7공화국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지긋지긋한 제6공화국은 일단 끝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하셨던 문제의식 중에 한국의 이제 분단국가 측면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때 순수 내각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외치를 주로 담당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뽑히는 거죠.
우리가 의원 내각제라고 하면은 대통령 국회에서 선출하는 걸 이제 생각하는데 옛날 제2공화국 때 그렇게 했고 그 방식이 아니라 핀란드나 뭐 포르투갈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 국민투표를 뽑거든요. 그만큼 이제 권위를 갖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우리 분단 국가의 특성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외교, 국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담을 하고 국내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린 게 사실은 이제 저 나름대로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다 보면은 결국 이런 대안으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나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 정책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흔히 순수 대통령제로 했을 때 가령 기후 위기 대응이라던가 이런 큰 정책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잘 보면은 오히려 기후 위기 대응 같은 걸 잘하는 나라들은 내각제 국가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들이 대부분 그 완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다당 구도를 만들고요. 다당 구도다 보니까 연립 정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노동권을 강조하는 정당도 있고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정당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연립 정부가 만들어지든 기후 위기 대응하는 정당이 연립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계속해서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정부가 확 바뀌는 나라들보다 그렇게 해서 연립 정부에 계속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정당이 들어와 갖고 정책에 반영시켰던 나라들이 훨씬 더 기후 위기 대응을 꾸준히 그리고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갔던 거죠. 이런 측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시 이게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어떤 질서를 정말 대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이 스케치를 해나가고 그거를 요구안으로 만들어서 커다란 흐름으로 만들고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흔히 87년 이후에 운동의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게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죽은 건 사실인데 어떻게 새로 살려나갈 것인가. 87년의 에너지는 실은 전두환 몰아내는 데서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6공화국의 제한된 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나은 민주주의로 만들 것인가. 그 열망을 조직해서 다시 또 한 세대를 가게 될 그런 힘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80년대의 그런 민주화 투쟁 정도의 어떤 정치 질서를 새로 그리려고 하는 그런 커다란 운동 이거를 우리가 기획해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요런 애초에 가장 근본된 문제의식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봐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뭐 현장에서 노동자들 우리 많이 만나다 보면 뭐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 노동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아달라. 요즘 뭐 노동 3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노조할 권리조차 다 이제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복수 노조 창구 단일화 같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권리, 산업재해 정말 최악인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헌법적 가치로 들어가고 그걸 그 국회에서 이상한 법 만들어 가지고 또 아니면 저는 이런 논의들이 막 분출하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이 기획이 돼서 그게 막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는 과정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가장 저의 근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환사회연구소 장숙준 기획위원을 모시고 제7공화국 건설운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풍부한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